네, 올 겨울 유난히 따뜻합니다. 슈퍼 엘니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인 엘니뇨는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페루 연안의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현지 어부들이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KBS 취재진이 국내 언론 최초로 페루의 탐사선을 타고 엘니뇨의 진원지를 찾아갔습니다. 박영만 특파원입니다. 어슴풀의 날이 밝아오는 새벽바다. 작은 어선에 탄 어부들이 밤새 쳐놓은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퍼덕이며 올라오는 물고기들. Ahorita lo que más he agarrado es un pescado carguilla que le dicen. Es pescado raro, pescado grande de tamaño. 그물에는 이곳에서 볼 수 없던 새우도 걸려 있습니다. El camarón que está ahí, esto así nomás no hay. Están entrando ya, camarón está entrando. Y lo peor que nosotros no tenemos esta herramienta para trabajar. 반면 페루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정어리떼는 요즘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 생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어부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Los ingresos ahorita son bajos, demasiado bajos, y por los cambios del agua, que es la corriente del Niño, y todavía no se ve la fuerza de las especies que vienen acá más adelante. 이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취재진은 페루 해양연구소의 엘니뇨 탐사선을 타고 태평양 먼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이곳 페루와 칠레 앞바다에는 남극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한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따뜻한 난류가 밀려와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돌고래가 헤엄치는 페루 앞바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연구원들이 바닷물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합니다. Nuestro pH normal es del 7.9. 그런데 측정 결과 수소 이온 지수 pH는 8.18로 평소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바닷물 속 산소량도 증가하고 플랑크톤은 평소의 4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생태 환경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측정 결과들. 연구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Están asociados a aguas subtropicales superficiales, aguas que están penetrando nuestras costas y que por lo tanto traen un poco de calor. 탐사선은 쉬지 않고 34시간을 항해 한밤중에 본격 탐사 지점에 도착합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600km, 해안에서 9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먼저 깊이에 따라 단계별로 바닷물을 채취하고 이어서 수온과 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투입합니다. Dentro del disco duro está toda la información que ha registrado en toda la caída hasta los 600 metros. Después ya lo vamos a conectar y a través del computador lo vamos a extraer toda la información de temperatura y salida. 바닷속 깊이 내려갔던 장비 안에는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이에 따른 기상 이변을 설명할 기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1 grados. Ahora estamos encontrando 23 grados, 2 grados más respecto al...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가장 붉게 표시된 지역의 온도는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년 같으면 비슷한 시기 해수면 온도는 27도 정도니까 30도면 평년보다 3도나 높은 겁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면 엘니뇨라고 부르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심한 단계, 즉 슈퍼 엘니뇨 상황입니다. 이 뜨거운 바닷물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탐사선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조사 작업은 장소를 옮겨가며 밤새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루 엘니뇨 탐사선은 한 번 출항하면 보통 일주일씩 한 달에 2차례 페루 앞바다를 정밀 조사해 엘니뇨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했던 1997년과 98년 슈퍼 엘니뇨 당시 페루에서는 홍수로 280여 명이 숨지고 35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번 엘니뇨가 당시와 비슷한 강도로 알려지면서 페루 정부는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전 국토의 50%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엘니뇨 비상대책본부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탐사선에서 수집한 페루 앞바다 정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엘니뇨 관련 정보가 모두 이곳에 모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8개 부처 장관이 모여 상황을 점검합니다. Sin embargo, el Pacífico Central sí está en el récord en la historia. Ese afecta a todo el mundo, es global. 뜨거운 태평양 바다에서 막대한 수증기가 만들어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는 홍수로 이미 1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중서부도 폭우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는 때 아닌 토네이도에 이어 폭설이 내렸고 미국 북동부와 유럽에는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에 이어 가장 강력하다는 이번 슈퍼 엘니뇨의 영향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As you can see, it is a monster. This El Nino is with the El Nino of 18 years ago. So I think we can expect at least the same impact. 18년 전과 다른 것은 엘니뇨라는 말이 처음 생긴 페루 등 남미 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아직 큰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남반구에 고기압이 형성돼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뜨거운 해류의 남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Es un sistema de alta presión que es como un enorme ventilador, digamos, frente a las costas de Chile, Perú, hacia sobre el Pacífico.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번 엘니뇨가 지구 남반구보다 북반구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엘니뇨가 지나가면 태평양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라니냐는 동남아시아의 극심한 장마를, 남아메리카에는 가뭄을, 북아메리카에는 추위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지구촌 기상이변이 올해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세계 각국이 슈퍼 엘니뇨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